안에서 이제 토론을 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엊그저께도 뭐 정부에서 간병과 관련해서 외국인 학생을 유치를 해서 간병을 뭐 지원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도 해보면서 언론에 나오는 이제 간병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귀나 눈이 이제 쏙쏙 이제 들어오는 게 아마 이 숙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병이 이제 상당하게 저희 생활 속에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공적 영역에서만 보더라도 1년에 6조 9천억, 거의 8조 원이 지금 간병비로 지출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월 200에서 300 국민의료보험 중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간병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공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적 간병비는 어떤가요? 저도 작년에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간병비가 하루에 거의 14만 원? 이런 비용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화이트 칼라지만 이 간병비를 한 달에 지불을 하고 나면 아 내가 이걸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내가 그만둬서 이제 아버님을 모셔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간병비가 솔직히 상당하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인데 여기 보면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이라는 게 우리가 아직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또한 문제가 있어서 비용 부담이 높으면서 가족들이 직접 간병을 하다 보니까 실직을 하는 경우도 제가 주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간병의 부담이 있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5년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제 법적 근거로 마련을 하면서 간호 인력을 확충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료 수요의 증가나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나 뭐 메르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간병 분야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병이 이제 사회 보장의 문제로 본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기가 조금씩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간병비가 급여화 정책에는 어떤 수가나 운영 체계가 어떤 실질적인 쟁점만 부각되고 있지 급여화되는 데는 아직까지도 법적 조치에는 미비한 걸로 이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포럼을 해야 되느냐? 간병인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는 간병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현안이나 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제도와 현안 중에서 이 제도는 어떤 헌법에 근거하는지 이론적 배경을 제가 탐색을 했고요.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주 지역에 있는 이제 간병인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제 간병과 관련된 복지 요구 실천을 위해서 법적, 정책적, 실천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간병 서비스의 사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병에 대한 어떤 정의는 이렇게 법적으로 정의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가 다 알고 있다시피 간병하면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식사를 보조하고 모욕, 옷 입기 이런 일상생활을 동작하는데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면서 도움을 주는 행위를 우리가 간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가 이제 이 법이 참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나 업무에 관해서 법령으로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준화하기는 현재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표준 직업분류에 보면은 간병인에 대해서는 의료보조 서비스직이라고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는 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간병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상의 요양시설이나 제가 서비스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장기 요양 급여와 달리 현재는 제도화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 내에 어떤 간병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 중 일부가 아주 모호하게 역할이 섞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계선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간병의 급여화를 지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험 제정이 되면서 어떤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이런 노인에 대한 요양보험은 어떤 지급이 되고 있고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장기 요양이 사회화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화는 공적 영역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다 하더라도 시설급여에 지원되는 등급이 있고 그렇지 못한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제에 지원이 그치는 등급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설급여에 해당되는 등급을 받다 하더라도 환자가 요양시설에 입소를 꺼리게 되면은 제도권 밖에서 간병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적인 간병비 지출이 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떤 이런 상황에 사적 간병비 지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원책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병 서비스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없는 이유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에 또 나와 있었지만 간병비 부담이라든가 이제 이거는 쌍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환자 학대라는 인권 침해도 있지만 간병인의 인권 침해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간병인에 대한 과도한 어떤 업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간병 제도권 밖에서 나타나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양에서는 어떤가요? 서구에서는 이 간병은 의료보험법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처럼 간병비가 왜 개인이네? 뭐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중심의 축은 제가 생각하기엔 한국사회, 그죠? 유교 문화적으로 어떤 집에 가족이 어르신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뭔가 아프면은 예전에 어떤 일이나요? 병원에 모시는 것을 우리가 불효시 생각했잖아요.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간병이 어떤 사회와 공적 영역에 들어가는 게 아직까지도 저희가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거에 쭉 보면 어떤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거나 고령화가 되면 생활 속에 발생하는 이런 위험들은 공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영역, 개인이나 가족이 담당해야 하는 돌봄 문제라는 게 지금에 와서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저희 출산율도 엄청 줄어들고 있고 부모님을 간병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도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가족이 5남매, 6남매 그렇게 되면 돌아가면서 집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매 걸려도 저희가 다 간병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돌봄으로 간병에 대한 이제 사회적 연대 의식이 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간병 서비스 제도의 이제 부재로 보시면 아주 좀 오래되긴 했는데 63년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안에 질병, 부상, 분만, 사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료보험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지만 간병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우리 이 동양권의 유교사상의 문화가 아주 깊숙이 있다 보니까 간병이 공적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질병의 사회화가 지체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가 1976년 이제 전국 의료보험 시대가 나타나게 되죠.